예, 오랜만에 여야 정당 대표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드리고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흔쾌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그에 따라 높아진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성의를 다하고 세심하게 신경 써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펠로시 한 의장 등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더할 나위 없는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내용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공동성명에 표현된 것처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저력과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성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 중 우리 입장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미 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공동의 목표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와 대화의 출발점으로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명기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합의의 토대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에게 대화의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같습니다. 북한도 호응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국군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주권 확보로 방위력 차원을 넘어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우주 공간에 올려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산업 발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 KPS를 확보하여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백신 협력은 매우 뿌듯한 성과입니다. 한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 세계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하여
세계의 코로나 극복과 복원에 기여하자는 양국의 의지가 모아진 것입니다. 정부 간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백신 기업들의 협력까지 확보함으로써 실천력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의 백신 확보의 안정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와 별도로 미국이 우선 55만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을 중시한 매우 뜻깊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는 우리의 독보적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여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협력업체인 중소 중견 기업들의 진출과 부품 소재의 수출, 우리 국민의 일자리 확대 등 연쇄적인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6G,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양자 기술 등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 하원 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나라에서 녹색미래 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각국 정상들과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화상으로 대거 참석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나갈 좋은 기회입니다. 다음 달에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되어 영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방역과 백신, 경제회복, 기후위기 대응 등 국제협력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 보이는 대통령 뵈니까 좋습니다만 먼 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대통령께서도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 말씀하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쉬움과 또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뵙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좋은 말씀 아마 여당 측에서 나중에 하실 거라고 보고 시간 관계상 덕담은 따로 드리기로 하고 야당 대표로서 몇 가지 국민을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저희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 마스크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까? 55만 군 장병의 백신 확보는 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백신 스와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백신 가문을 해결할 실질적 물량 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백신 확보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언제 마스크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많이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큰 손실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 뉴스뿐이었습니다. 그 손실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손실 보상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청와대 간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일자리 상황판 보고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지난 3년 동안 전일제 일자리가 약 200만 개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실업수당도 월 1조 원 정도가 나가고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이 나게 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고용의 질과 양이 모두 하락하고
세금에 의존하는 통계형 일자리만 만들어진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이어서 코로나까지 겹친 결과라고 봅니다.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입니다. 주택 문제도 지역이고 세금 폭탄도 너무 심각합니다.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입니다.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며칠 전에 국민 부담을 탕감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과도한 국민 부담 줄여드릴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 문제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절벽에 절망하여 영끌하고 비투하던 젊은이들이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그동안 나 몰라라 눈 감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있습니다.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책임 떠넘기기 논쟁을 당국에서는 벌이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중단도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이번 한미회담에서 양국은 해외 원전 수출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하면서 원전을 해외 수출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적 손실이 1천조 육박한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탈원전 정책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북한 인권 개선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미 공동선언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문안이 있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문안이었습니다. 이 선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당은 한결같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한 인권 대사의 조속한 임명과 북한 인권 대사의 임명과 북한 인권 재단의 이사의 임명 조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 말 성과에 쫓겨서 북한과의 원칙 없는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은 반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을 이제 벗어나서 국익을 위한 동맹 우선의 원칙 있는 외교를 계속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반복적으로 추천해온 인사라인에 대해서 이제는 교체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야당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내로남불은 기본이고 서민은 꿈도 못 꿀 관사 재테크, 갭 투기, 가족 동반 출장, 논문 공짜 이름 올리기 이런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청문회 때 시달린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라인 교체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을 관장하는 행안부, 법무부 장관이 모두 여당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선관위 조희주 상임위원, 대통령이 선거 캠프 출신인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정 관리를 하도록 행안부, 법무부 장관, 선관위 상임위원을 중립적 인물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화 프로세스와 동북아 안정 등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북 관계 개선, 북미 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는 핵심적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뛰어넘어서 또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깊이 논의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대통령님께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같은 자리 자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과 북미 간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만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1월 연두 기자회견 때도 한미연합훈련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하여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2018년 봄은 평창 올림픽을 모멘텀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조정할 수 있다는 미국 MBC와의 인터뷰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고우면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 성명에서도 밝힌 것처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서 식량 지원, 보건 방역 지원, 원자재 지원 등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 계획을 정부 각 부처에서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함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할 따뜻한 초대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모처럼 마련된 자리인 만큼 민생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고 이순호군 빈소의 조문을 다녀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고 이순호군은 34일째 아직 장례를 못 치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죽음이 도처에서 매일매일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는 지경입니다. 대통령님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 건절 TF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미뤄져 있고 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도 당장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의 정부의 즉각적 개입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TF 설치 등 중대재해 건절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원청 대표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문제와 불법 하도급 건절 등 전반적인 사항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 어제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관련 부처가 보인 태도에 많은 분들이 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방역 피해 당사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대통령님의 큰 용단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국회에 아직 계류 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걸었던 포괄적 차별 금지법 국회에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의지를 꼭 좀 천명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약속을 못 지켜서 사과까지 하셨지만 소득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현실에 비추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임기 내에라도 꼭 약속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지원책을 더욱 확대해서 관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들어주고 을들 간의 갈등을 해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 말씀 더 올리면, 아까 제가 이제 대통령께 선물을 드리려고 책하고 배지를 하나 들고 왔는데 아까 경원이 체크한다고 들고 가더만 소식이 없습니다. 그 책 하나는 아마 이한빛 PD 아실 겁니다. 2016년도에 드라마 제작 노동자들의 그 부당한 노동 현실, 또 만연한 또 갑질을 세상에 고발하고 10월 달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 아들의 삶을 한번 이 사회에 알리면서 함께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에세이집입니다. 그 편지와 함께 가져왔는데 혹시 나중에 전달할 기회를 우리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 김용균 재단의 배지도 함께 들고 왔습니다. 아무튼 다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 회담 가장 큰 의미가 한미동맹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교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기술 분야의 협력까지 이렇게 확대한 것,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와 파트너십 그리고 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들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중에서도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저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그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의 항공우주기술 산업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 백신 확보, 그 다음에 또 특히 메신저 RNA 백신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스와프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고, 그리고 또 메신저 RNA 백신이 가지는 의미가 일반인들이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단순히 병입을 하는 정도 수준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술 도입이 미래 국가 발전에 정말로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단순한 그런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는 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술 이전까지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 전반적인 현안들도 많습니다만 저는 이번 한미 정상 합의 사항에 국한해서 우리에게 놓여진 그 과제들 5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게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성명에서도 나왔듯이 한미일 협력 강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서 우리가 풀어야 하는 것이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문제,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비공개 석상에서라도 좀 저는 답을 듣고 싶은 부분이 그 시진핑 주석과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어떤 전략으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접근할 것인지 그런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쿼드 참여 문제, 또는 쿼드 내지는 그 쿼드 산하에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부분의 회담들이 있습니다.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기술 협력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가 저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만이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 때 대한민국이 소외되지 않고 기술 협력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선두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건 국가 운명이 달린 그런 문제라는 입장이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약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가 그 메신저 RNA 백신 기술 이전 문제입니다. 이 메신저 RNA라는 것이 사실 단순하게 백신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사람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원래 메신저 RNA라는 게 굉장히 그 불안정해서 이걸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다가 그 리피드 나노 파티클, 그러니까 지질 나노 입자를 둘러싸서 그렇게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사람에게 백신으로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굉장히 뒤처질 가능성들이 많아서 저는 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이제 향후 국내 원전 사업 재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시겠습니다만 그 신한울 1호기 문제입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한울 1호기에 대해서는 시공하고 가동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공은 거의 끝났습니다만 6개월 동안 운영 허가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어쩌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방미 성과 공유 설명 차원을 넘어서 여야정 그런 협의 복원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오가던 길을 한 1년 만에 다시 와서 대통령 또 이렇게 정당 대표 자격으로 뵙게 되니까 또 제 나름의 소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많은 기대 또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기대를 성공으로 화답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또 우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당 대표로서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그 정부의 구성원들, 뭐 대통령, 부통령 또 입법부의 수장인 하원 의장이 대통령님께 보였던 그 환대, 그 다음에 그 존중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였던 그 존경의 모습들은 단순히 대통령님 혼자서 누리시는 어떤 행복이라기보다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 탄생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과 또 그것을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라고 느껴져서 더더욱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만큼 올라가고 또 인정받아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정말로 이제는 주고받는 협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중요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별히 그 한미 동맹이 이제 그 글로벌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측면에서 또 만들어 주신 게 있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향후에 이제 미국의 대응과 또 북한의 반응 이런 것들이 또 우려스럽기도 하고 기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로서는 이제 조금 아쉬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과거에 참여정부 때부터 쭉 얘기돼 왔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 또 주한미군 활용의 문제, 또 우리 국가 안보가 또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시작전권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어야지만 지금의 이제 한미 연합사령부로 대표되고 있는 그 연합지휘 체계가 새로운 또 발전의 모습을 가질 텐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어떤 또 성과가 있는지 향후에 또 비공개 시간에 가능하시면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어떤 정책을 계승해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냥 방관으로 일관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대북 특사를 지명하는 것을 직접 바이든 대통령이 함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장을 열겠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또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길이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이고 또 짧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해 오신 우리 정부의 성과 또 대통령의 노력이 그렇게 또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이었고요. 앞으로 북한도 이런 어떤 한미 행정부 수장들의 대통령님들의 진심을 좀 받아서 좀 대화의 장에 나와서 한민족의 미래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화에 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저는 오늘이 지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날이고 제가 법사위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청문회장에 있다가 대통령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난번 연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그 인사청문회를 좀 발전시켜야 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요. 앞으로 국회에서 지금 당 대표님들이 모두 모이셨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서
인사청문회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제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또 향후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 결과를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싼 언쟁들이 좀 많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시고 대표님들께서도 다 소망하시는 우리 방역의 성공, 그다음에 국민들이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해야 되는 문제,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대책 마련이 기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방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서 마치 방역이 늦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어서 저러는 것이 아닌지 싶을 정도로 지나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일부 언론 또는 그 일부 여론의 그 동향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민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삶을 압축시켜서 얘기하는 것이고, 정치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권력기관 개혁과 또 여러 가지 분야의 개혁 과제라고 하는 것이 결코 민생과 분리될 수 없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어서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에 따른 실생활의 위협, 또 진실을 찾기보다는 사실을 조합해가지고 특정인에 대한 어떤 폄하나 공격으로 일관하는 그런 수사와 언론 보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정리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편안한 삶을 기대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월이 포함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 5.18 광주 시민들께서 남겨주셨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염원,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떠나시고 말씀하셨던 그 국민통합의 과제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숙제,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중단 없는 개혁 과제의 제도화를 통해서 이번 정부 내에 완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도 정당 간에 좀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협력하고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소은 보좌관님 다들 잘 해주셔서 싱가포르 회담을 과연 바이든 정부가 승계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보수 언론들이 논란을 벌였습니다. 실제 바이든 앞에서 왜 트럼프 때 합의한 싱가포르 회담을 승계라고 하느냐, 이게 외교적 참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우리 정부에서 잘 해주셔서 설득해서 싱가포르 회담이 이 바이든 정부의 공감대가 되도록 했고, 싱가포르 회담에도 판문점 선언을 승인한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판문점과 같이 해줘서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때 했던 것을 anything but 트럼프가 아니라 뭔가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폭넓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싱가포르 판문점 회담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미국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여야 대표들이 와 계십니다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만약에 정부에서 검토 제출된다면 초당적으로 이것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한미가 같이 싱가포르 판문점 선언을 기초로 이 문제를 풀어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미사일 지침에 800km 사거리가 제한이 폐지되고 MCTR 미사일 기술 통제 제도가 종료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주 공간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의 방위에 있어서의 어떤 자주적 공간이 열렸습니다. 우리 그 김병주 우리 육군 장성 출신 의원께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김대중 시대 때는 IT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우리 문재인 시대 때는 우주를 향한 고속도로를 만든 시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줬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번 계기로 우리의 국방력이나 우주공간, 위성항법의 우주항공 분야에 더욱더 큰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 청와국 대표도 지적했습니다만 전시작전권 회수는 여전히 조건부, 컨디션 베이스드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원래 우리 대통령이 공약이 연내
회수였는데 이게 안 됐으면 이거를 조건부를 기한부라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조건이 언제 달성될지 사실 하세월이기 때문에 그 조건의 달성 여부도 미국이 판단하게 돼 있어서 우리의 어떤 공간이 너무 축소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 문제가 당장 삼성바이오와 모더나 그리고 SK바이오와 노바백스의 개별 기업 간의 기술 협력을 넘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등하게 전 인류의 보건 문제를 책임지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됐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삼성바이오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때 유치한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애정이 있는 곳인데 우리 최고위원회를 현장에 열었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은 바틀링, 그러니까 병입 수준의 필앤피니시라고 그러죠. 거기 수준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시작이고 바로 약품도 이제 시설을 준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 이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차분히 돼간다면 이 글로벌 파트너십에 합의한 만큼 저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 우리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백신 공급 문제에 대한 우려를 야당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정부를 믿고 함께 협력해서 국민을 안심시킴으로써 계속 국민의 불안보다는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우리 여야 대표들부터 먼저 선언적으로 이 백신 주사를 노쇼하는 건 맞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기해가지고 앞으로 앱이 만들어지면 맞음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접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여야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P4G 정상회의가 열립니다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 탄소 중립화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우리 인천 송도에 있는 GCF 세계 녹색 기후 기금의 역할들을 좀 우리 대통령께서 2배로 우리 분담금을 또 올려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 GCF가 녹색 금융의 세계 중심이 되고 기후 위기를 막는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P4G 회의에서도 한번 상기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제 후속 조치로 펠로시 의장께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발언을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게 일본 정부도 잘 이것을 받아들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 외교 차원에서 저희 당도 또 여야 간의 협력에서 초당적으로 한미 간의 의원 외교 협력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성과를 가지고 오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또 우리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